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나흘째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의 흐름과 동일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일 고정현, 김준 전문가님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낙폭도 크지 않았어요. 오늘 약보합 정도로 마치면서 1910선에 장중에 갔었다가 종가는 1930선대에서 끝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졌지만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밤 변수, 향후 유럽 쪽 변수도 있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스트라이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챙겨봤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 종목을 담아 평균 수익률로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코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가 2부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1부를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모셔봤습니다. 이성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관련해서 장 쉬면서 2주 만에 뵀는데요. 두 분의 주식 투자에 관한 장기 그리고 혹시 몰라서 프로필 소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커브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시장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자, 2주 전 두 분을 모셨을 때 코스피한테는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참 옛날 얘기 같죠. 자, 당시에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1900개 왔는데도 외국인들 강력하게 사주는 것은 유의미하다 하셨는데 네. 그런 외국인이 아직도 삽니다만은 투신권은 반대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투신이 뭐 이제 매도하면서 4일째 지수 조정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투신이 매도를 하고 있고 과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투신한테 이제 밀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에 대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이지 크게 이제 뭐 이제 위로 올려 사지만 않을 뿐이지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시장 자체적으로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뭐 다우 지수도 전일 오르다 밀리고 유럽은 올랐지만 전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잠깐 쉬어가는 정도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자체적으로는 이제 시장 전체적인 버팀목이라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준환 전문가님도 이제 2주 전에 뵀었을 때 1900 부근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의외로 강하게 갔다가 요즘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한 2000포인트까지는 가고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 1960에서 좀 주춤거리네요. 보니까 한 달여간에 보니까 한 7조에서 한 8조 정도 어바웃 그 정도 현물 쪽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네. 상당한 액수죠.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계속 투신 쪽에서 그 차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이런 경우 이래요. 우리가 올라갈 때 자세히 보면 개인들이 팔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도.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개인 쪽에서 올라가는데 누가 팔까 많이 의구심을 들 거예요. 저기 이제 전업 투자자나 이렇게 주식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게 매도가 나오냐면 증권사에서는 그 자꾸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상 상당히 올라갈 때 주식이 초입에서도 그 중간 지점에서도 많이 권유를 해요. 차익을 실현하게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려가면은 뭔가를 또 계속 회전율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특성상 회사가 유지하는 특성상 내려가서 다시 또 매수를 권유한다는 거예요. 네. 내려가는데 왜 투자를 권유를 하고 올라가는데 팔게 할까?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올라갈 때는 좀 놔두고 내려갈 때는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에 그 뭐 기타 금융 쪽에서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의 그 기업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외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꾸준히 하는 거 보니까 2,000포인트 정도는 찍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그 일봉에서 122선 부근에서 살짝 터치를 넘고 지금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인데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일봉에서 그냥 21선의 방향과 지지를 어떻게 되느냐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1선은 방향을 아직 틀지 않았기 때문에 22선을 지지를 하면 당연히 121선도 따라서 방향을 지지를 하면서 턴을 하겠죠. 그런 부분 지켜보면서 그 업종별을 잘 고르시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IT나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화학조 그 세 개 섹터에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순환매에서 적절하게 타이밍을 조정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상승 구간이 지금 마무리가 될지 아닐지는 1900선에서 언저리 포인트에서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시간을 두고 그 금일내 FOMC 또 그 해외로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하면 아마 좀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성대 박준현 전문가님의 죄송스럽지만 내일장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저희가 이걸 언제나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은 닷새 만에 상승일까요? 네,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우리 김재현 전문가님이 아니라 박준남 예, 전문가님이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의견 같이 하시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냥 뭐 외인이 뭐 1, 2조 산 것도 아니고 7, 8조 샀고 네. 또 뭐 스페인 뭐 국채도 계속 들어오고 뭐 투신이야 내놓은 거야. 투신이 원래 우리 2008년도 때 그 엄청난 그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 누가 다 받았냐면 다 기관이 받았습니다. 기관 매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이 왜 상승을 점치시는지 그 상승을 위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보시는지 일단 단기적으로 FOMC 의사록에 대해서는 기대를 말아야 본 적도 많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뭐 이제 버냉키 의장 발언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은 당장은 나오기 힘들다 생각이 됩니다. 즉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유럽 금융위기가 한참 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라는 거는 마지막 그 카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놓지는 않을 거다 대부분 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고 요번에도 지금 뭐 딱히 이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제 ECB에서 이제 국채 매입, ECB에서 이제 국채 매입 관련해서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스의 재정 긴축에 관한 연장 그런 부분도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은 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지금 거의 한 7조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1월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월 달에 정확하게 거의 한 11조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간에 기관들이 지금처럼 팔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 10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번 4일 동안 아주 많이 빠진 게 아니죠. 견조한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에서는 상승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도 계속 살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준남 전문가님은 왜 상승이라고 보셨을지 단기 조정은 일단 끝이 난다고 보실까요? 고점에서 사실 30포인트 정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시점인데요. 예, 30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죠. 보면 오늘 그 장이 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오르고 내렸는데 뭐 그래도 많이 낙폭을 키웠었는데 그걸 줄인 게 이제 외인들의 그 현물세죠. 현물세인데 지금 그 다우 지수를 보면 그 2007, 8년대 보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14,200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4년 만에 그 다우 지수가 어제 보니까 13,200포인트로 끝났네요. 네. 보니까 거의 신고가를 거의 경신을 하고 밀렸죠. 하락 반전 보면요. 그래서 다시 꼬리다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래요. 또 FOMC에 대해서 특별한 뭐 내용이 있겠습니까? 양적 하나 뭐 해봤자 뭐 지급 준비 기준금리도 내릴 만큼 내렸고 기간도 뭐 연장한다고 이미 저기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크게 별다른 카드는 없지만 그래도 유동성 차원에서 그 자산 유동화라고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가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자산 유동화 채권을 매집을 하면서 돈을 풀고 다시 그 유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채권을 팔죠.
그 자산 유동화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채나 지방채나 그런 부분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계속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 채권을 계속 사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돈이 뭐 이제 유럽으로 달러가 유로로 가 있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그런 달러들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계속 들어오고 또 당분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조정이 아마 오늘 1900 초반까지 왔었지만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언저리 그 조정을 하면서 적당히 거치면서 다시 재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니까 스페인 쪽에서도 그 국채 발행하는데 무슨 또 상한선을 둔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 네. 쪽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국채를 뭐 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채를 매입하고 그쪽에다 유로를 환전을 해서 이제 유로를 사서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물론 조금이라도 달러가 더 많은 그 저렴하게 하면서 국채를 매입하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악재를 좀 이렇게 퍼뜨리지 않을까. 뭐 상한선 같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수 감소에 대한 뭐 재정 적자가 계속 있는데요. 뭐 당분간 우리나라 그 IMF 때도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 뭐 세계 경기라는 게 바닥을 확 쳐가지고 바로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엄청난 그 파장이 있지 않을까 반복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 지금 유럽 쪽에도 관련된 여러분들 펀드가 있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적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지수가 급하게 각도를 이제 오름세 쪽으로 보이자 대형주를 이제는 쓸어 담을 때가 됐다라고 하셨던 포인트가 있었죠. 박진환 전문가님. 예. 근데 이제는 그런 대형주가 약간은 뭐 크게 빠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쓸어 담았던 그 시즌은 일단 조금은 지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방으로 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네. 4개월, 뭐 3, 4개월 정도. 근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 어느 정도 떨어질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뭐, 시장이 1700 무너지면 1500 이야기하고 많이 그러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저 또한 또 생각이 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1, 2주 만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역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세계 동조화가 많이 깨졌잖아요. 중국도 많이 무너져 있고 유럽도 무너져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쪽이나 독일 쪽이나 또 나름대로 상승세로 가고 있잖아요. 2008년도 전고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세계가 환율 전쟁 때문에 옛날에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상당히 국가별로 영역별로 많이 이렇게 동조화가 되지 않고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환율들이 많이 자금들이 옮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들이 쉽게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메이저 자금들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하방이라고 했어도 제가 바닥을 이야기를 안 했던 거 어느 순간 외인이 몇 조 원 딱 들어와서 바닥을 형성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또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거시에가 모든 답은 다 있어요. 사실은요. 거시를 보고 하면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도 100%라고 하면 80% 정도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시에가 답은 있다. 그리고 종목은 잘 잡으면 순환매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좀 더 투자하는데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수익에 그렇게 예, 판단이 제 됩니다. 질문은 사실 지금 대형주를 막 쓸어 담는 건 역시 좀 부담스럽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제 부담스럽지 않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또 잘 고르면 순환매를 예, 활용해서. 예, 여기,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시장 분석은 좀 들어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두 분이 라이벌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더 종목을 담아 수익률이 높은지 승패자를 가리는 1인자를 찾아라 잠시 후부터 이어지겠습니다.